인사하겠습니다. 처음 처음 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당신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교당이 나이며 최고입니다. 어저께 서울역 앞에 있는 다봄 명상원이라는 데서 캠프 공부를 하고 왔어요. 그랬는데 거기 이제 회화도 하고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웃는 시간을 했거든요. 말 그대로 꽃향기를 들여 마시고 한번 들여 마셔 보십시오. 들여 마시고 하다가 이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때 말 그대로 미친 놈처럼 웃어야 돼요. 웃다가 다른 사람이 이거 보고 이게 그런 거 생각하면 분별을 하면 못 웃습니다. 그냥 웃고 그냥 미친 듯이 어떤 사람은 떼글떼글 굴르기도 하고 박장대소라니까 박장이 이 손을 치면서 웃는 게 박장대소예요. 배꼽이 빠지게 또 배꼽 잡는다고 그러지. 배꼽 빠진 사람은 한 번도 못 봤는데 배꼽이 빠질 것처럼 빠졌듯이 웃었다는 거죠. 그래갖고 어떤 사람은 이제 못 웃어 이제 그죠. 다 이거 뭐야 이게 간증화나 교회처럼. 근데 묘하게 그가 세 번인가 했는데요. 갑자기 사람들 얼굴이 다 진짜 펴져 버렸어요. 다리미질해서 옷 펴지듯이 얼굴이 싹 펴지더라고요. 저도 좀 펴졌나요? 네. 네. 그거 하면 좋습니다. 그거 한 3분에서 5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 하면 조금 오해될 수 있으니까 조금 조심해야 될 필요성은 있지만 서로 그것에 공감만 하면 정말 좋은 수행법이. 그렇잖아요.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제 주로 가르치는 법이 힘이 많이 들고 돈이 들고 이런 거는 안 가르칩니다. 돈이 안 들고 그냥 도구도 필요 없고 몸이 도구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많이 웃으십시오. 그래서 거울 보고 거울을 잘 보는 사람이 좋을까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가 좋을까요?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다음에 무엇입니까? 가사가 옥경이. 제목이 옥경이고 거울도 안 보는 여자 외로운 여자야. 누가 거울을 볼 필요가 없죠. 누가 거울을 본다는 거는 누가 예쁘게 봐줘야 되는데 거울도 안 봐. 누가 봐주지도 않고 자폐죠. 자폐. 스스로 자기가 가두니까 외롭죠. 당연히. 외로운 여자죠. 옛날에는 발등을 찍는다고 그랬잖아요. 왜 발등을 한번 찍어보셨나요? 안 찍어봤죠? 당연히 안 찍어봤죠. 발등 찍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번 찍어보면 무지하게 아픕니다. 저는 직접 찍지는 않았지만 자네 이 손발 끝에 생긴 통증은 정말 아파요. 근데 손등을 찍는단 말은 없잖아요. 손등은 찍으면 손을 못 써도 돌아다니기는 하는데 발등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못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는. 나 사람 안 만나고 내 방에서 틀어박혀서 내가 말 그대로 외로운 남자, 외로운 여자가 될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발등을 찍는 사람이 그러니까 육체적인 발등은 안 찍는데 주로 정신적인 발등은 잘 찍죠. 굉장히 잘 찍어요. 저는 아주 그쪽으로 명예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요즘에는 안 찍었더니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발등을 찍는 사람 장점이 딱 하나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기억을 잘해요. 근데 발등을 안 찍다 보니까 이제 기억이 좀 안 좋은 또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대신 이제 편안함이 있죠. 그리고 분별도 안 하게 되죠. 자기 발등을 찍으면 나는 이렇게 찍었는데 딴 사람이 만약 그러지 않는 사람 보면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나는 청소 깨끗하게 했는데 어지럽히는 사람 보면, 또는 어지럽히는 자기처럼 안 하는 사람 보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합니까? 반드시 손가락질 합니까? 손가락질 하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그걸 청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청병, 맑을 청자. 깨끗함에 사로잡힌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기만 하면 되지, 남이야 하든 말든, 그죠? 상관없는데 자기가 기준이 되니까 그러는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가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기준은 뭐 어때요? 크다 작다의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자기 키가 기준이에요. 자기보다 큰 사람은 크다 그러고, 자기보다 작으면 작다 그래요. 그럼 다 기준이 다를 거 아니에요? 키가 작은 사람 기준하고 큰 사람 기준은 다 작은 거지. 그러니까 그 기준이 많고 틀이 많고 그러면 걸리는 게 많습니다. 당연하겠죠. 자, 오늘 설교가 아마 우리 교도님들 공부에 새로운 변곡점이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말씀을 정말 내가 받아들이면 우리들의 신앙 수행에, 또는 우리 삶에 살아가는 이 방법을 터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깨어나는 것이고, 이 생뿐만 아니라 이 방법 한 번만 이제 오늘 잘 진짜 귀담아 들으면 영생을 책임질 수 있는 공부법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한번 같이 연말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제목을 대중을 어떻게 잡나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사실 대중이란 말은 제가 뭐 요새 계속 강조를 하지만 보통 많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확 와닿지는 않죠. 그런데 정답만 얘기를 미리 한다 그러면 대중의 기준은 어디에 있냐? 쉽게 말해서 이 인당, 여기에 안 쓰던 의식을 여기에다가 딱 두는 거예요. 제일 쉽게 얘기하면 뭐 다른 이론적인 거 다 빼고 자,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눈 감으면 앞에 뭐 뜨지 않나요? 가운데 딱 초점이 모아지죠. 이 양눈, 육신의 눈은 두 개인데 그 두 개의 눈의 딱 중앙, 그걸 미간이죠. 눈썹 사이 미간. 그럼 우리 몸의 딱 중심이죠. 딱 중심입니다. 거기에 좌우의 중심. 또 양귀라고 해도 양귀에서도 중심이 되겠죠. 그 점이에요. 그 점이 그걸 쭉 뇌로 쭉 파고 들어가면 우리 안에 뇌의 중심인 이름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안에 우리 몸의 아주 원시대에 해당되는 그 부분에 적용이 돼요. 거기입니다. 자, 눈을 뜨시 거기에 우리가 의식 집중을 잘 안 하는데 거기에 이 대중을 둔다는, 여기에 알아차림을 여기에다가 두는데 그거를 100%를 거기다 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을 머리나 외경에 주하면 이게 여기 올라오면 생각의 기운이 여기다 뜨기 때문에 이거 안 돼요. 여기가 상단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인데 상단전에 대웅사님께서 의식을 두라고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단전에 주하는 법이 실로 많아. 법이 주하는 방법이 각종 각파에 따라 다 다릅니다. 여기만 두고 하는 데도 있고 뭐 바깥에 대상에다가 두는 데도 있고 하단전에 두는 데도 있고 중단전에 두는 데는 별 많지 않지만 어쨌든 하단전에 주하는 것도 뭐 여기
기에다가 주하는데 뭐 또 성문에다 주하는데 관원에다 주하는데 뭐 이렇게 주하는데 법이 많아요. 우리는 보통 이제 하단전 기에 단전에 주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자선할 때 보면 막 이 단전에 기운 주하는 것에만 초점을 지금까지는 뒀어요. 오늘 자선의 방법 읽었지만 그 중에서 2조가 핵심이에요. 이게 뭡니까?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툭 부린다는 것은 짊어졌던 이렇게 옛날에 어깨에 짊어졌다가 내릴 때 툭 내리죠. 툭 내리는 거, 던지는 거. 그러듯이 몸에 힘을 빼라 이 소리예요. 힘을 줬다가 툭 빼서 의식을 단전에다가 딱 두라 이 소리죠.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어 일념의 주착도 없이 한 생각이라는 주착도 없이. 자, 그 다음이 핵심이에요. 다만 단전에 기운을 이 주에 있다. 기운이 주에 있는 것만 뭐라고 그랬어요? 대중잡대.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고. 우리는 지금까지는 딴 사람은 모르겠어요. 딴 사람은 내가 그것까지 관심 가질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저는 그냥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해서 단전의 기운을 모으기 위해서 주하기 위해서만 열심히 애를 썼어요. 애를 쓴 거죠, 말 그대로. 근데 다시 요즘 제가 대중 잡는 이거를 생각하고 다시 읽어보니까 단전의 기운이 이렇게 주한다는 것은 마음이 가면 심기혈정 이론이 있어요. 마음을 단전에 두면 기가 따라서 가게 돼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는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서울 가기로 하면 당연히 거기 타가지고 서울 쪽으로 운전을 하는 것처럼 마음을 내가 단전에 둬야겠다고 먹으면 기가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기가 가면 피가 가. 심, 기, 혈. 그 다음에 피가 흐르고 나면 정, 에너지가 생긴다. 신기혈정 이론이 한의학의 기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다만 단전에 기운을 주에 있는 것만, 그 다음 뭐예요? 주에 있는 것만. 대중잡대 그랬단 말이에요. 대중잡대. 대중잡는 게 그럼 뭐예요? 오히려 이 문장의 핵심은 대중잡대에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저는 안 했었어요. 자, 다시 해봅시다. 자, 전신의 힘을 단전에 툭 부리고, 자, 한 주착도 없이 다 단전에 내가 기운을 주해야겠다, 머무려야겠다 하고, 자, 대중을 잡는데, 그러면 기인 주에 있는 것을 대중 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을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그래야죠. 그걸 알아차리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그 대중잡대를 빼고 기운 주에 있는 것만 생각했지 그것을 주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한 생각이 없었다는 거라. 그러니까 대중이라는 것은 한 생각이에요. 한 생각. 기운 주에 있다는 한 생각. 일념의 주착도 없으면 한 생각도 없는 건데 그래서 다만이란 말 썼어요. 일념의 주착도 없이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거기 다만이란 표현이 다 한 생각도 하지는 말아야 되는데 다만 기운 주에 있다는 요 느낌만 알아차려라. 근데 알아차리라는 것을 확실히 알아차려라 그랬으면 왜 어려운 대중이란 말이 아니라 집중하되 그랬겠죠. 근데 집중이란 말 이름을 안 쓰고 대중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집중을 하면 어때요? 말 그대로 그것이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그냥 온 정신과 에너지를 거기다가 두자는 소리잖아요. 그러면 일념의 주착이 아니라 일념이라는 내 집착이 되죠. 그러니까 대중은 그게 아니라 그냥 기운이 주에 있는 것을 느슨하게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그냥 대중이 어린 짐작 그렇게 해도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굳이 대종사님께서 그러면 왜 대중이란 단어를 쓰셨냐 이 말이죠. 집중이란 단어를 몰라서 대중이란 단어를 썼을까요? 그건 아니겠죠. 집중을 모를 리가 없어요. 자, 그러면 집중은 뭐고 대중은 뭡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두 눈을 보는데 육안으로 두 눈을 가지고 몰입해서 보면 집중해요. 근데 대중은 어때요? 근데 그렇게 눈을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보면 어떻게 돼요? 그걸 정전에 낸 표현대로라면 알력을 안 써서 눈을 가지고 무엇을 세밀히 보면 그건 집중이 되면 오래 못 있습니다. 당연히 힘들죠. 그리고 기운이 이제 이치상으로는 기운이 올라가 화기가 올라서 당연히 힘들겠지만 그것 아니어도 뭐 그런 거 모르더라도 뭐를 막 집중을 오래는 할 수가 없어요. 집중은 어느 중요한 뭐 시간에 시험을 본다든가 뭔가 이렇게 중요한 이거 집중하지 않으면 낭패가 될 상황이라든가 뭐 숫자 이런 거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계좌 이체 하잖아요. 돈 숫자 누르는데 5만 원, 50만 원을 하나 더 오면 500만 원이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고도 있었어요. 그 증권사가 직원이 이걸 누르다가 뭐를 하나 잘못 반대쪽으로 눌렀대나 뭐 그 됐는데 그 타이밍에 그거를 사가지고 일본의 그 사람이 그 실제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증권사가 망해버렸어요. 한 번 전산상으로 된 거는 물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결국 그 회사가 망했다고 그럽니다. 그럴 때는 대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돼요? 그럴 땐 집중을 해야죠. 초집중을 해야지 그때는. 근데 그것은 말 그대로 그래야 될 상황이고 우리 같이 일상을 수행으로 여기고 그리고 무시선을 강조하는 우리 입장에서 자 모든 순간에 집중해라 이렇게 하면은 절대 그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이 공부를 왜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좌선을 아침에 하고 태용사님께 낮에는 무시선을 하라고 했는데 이 좌선하고 무시선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좌선 따로 무시선 따로. 사실은 좌선 따로 무시선 따로라기보다 좌선하고 그냥 무시선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냥 그리고 저녁 연불일기 이제 시간 되면 그제서야 뭐였지? 유념, 무념, 뭐 취사하는 주의심, 일상생활법, 우리 교리 우리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다 하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 낮에는 다 까먹기 일쑤예요. 그리고 우리 몸을 뭐 이런 거 다 무의식적으로 삽니다. 무자각적으로 살죠. 다 잊어버리죠.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대조하면 참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고 그냥 사는 거예요. 뭐 어제도 살고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고 10년 전에도 살고 20년을 살다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에 아무 그냥 온 보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몸을 잊어버리고 살죠. 마음이 몸을 떠나고 살라. 그러니까 몸의 입장에서는 어때? 주인인 내 몸의 주인이 마당새 입장에서는 정말 주인이 무심한 주인이야. 한 번도 알아주지도 않고 내가 이렇게 해도 알아주지도 않으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도 멋은 부리려고 하면 그렇게 무관심하고 관심 안 가지면 어떻게 해요? 띵깡 놓쳐요, 띵깡. 그러니까 우리 몸에 띵깡 놓는 게 뭐예요? 우리 몸에 보면 아픔, 몸살 나고 감기 걸리고 이런 것 정도는 양호한 거예요. 감기, 몸살 이런 것들이 제발 저 좀 봐주세요. 나를 봐달라고 하는 그 외침이죠. 그럼 어떻게 그냥 감기 몸살 돼갖고 그러면 별 수 없이 끙끙 앓으면 어때요? 자기 몸 아플 때가 제일 리얼하지 않나요? 특히 막 몸살 나가갖고 막 열이 올라가지고 그냥 통증이 쿡쿡 쑤시고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그 몸이 말 그대로 이제 반격 복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말 그대로 아이고 미안하다. 그때 이제 화해를 해야지 몸하고. 몸은 알아주기만 하면 화해를 할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몸 세포는. 근데 우리가 관심을 안 가져서 그럴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내 마음이 늘 너무 몸을 떠나 살았구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답을 풀기 위해서 제가 찾은 게 이 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만 대중 잡되, 이 대중 잡는 거를 내가 놓치고 살았구나. 기운을 주하려고만 애쓰고 여기다가 막 뭐를 하고 그냥 붙이고, 그래갖고 옛날에 뭐 여러 가지 하다가 여기 파스도 여기다 붙이고, 우리 뭐 막대기로 누르고 막 이런 것도 밑에도 있죠. 이런 거에만 신경 썼지, 기운이 주에 있다고 하는 것을 대중 잡지를 이걸 놓친 거죠. 사실 여기가 알아차리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네? 아무리 뭐를 하면 뭐예요? 이걸 알아차리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비행기든 다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비행기도 점검 다 끝내고 아무 이상이 막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못 뜨잖아요. 다 점검했어. 그리고 거기는 사람들도, 승객들도 다 탔어요. 연료도 다 채웠어요. 근데 비행기가 시간이 됐는데 안 떠. 왜 안 뜹니까? 그 비행기를 딱 조종하는 곳은 어디예요? 비행기도 아니고, 네, 관제탑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비유하면 하단전은 비행기 자체예요. 그리고 중단전이 저는 연료, 그리고 거기에 탄 승객, 사람, 분위기를 만드는 요 중단전이 그 역할이에요. 여기까지 다 돼 있어요. 응? 레이디 액션만 하면 돼. 연기자도 배우도 다 준비됐고 다 돼 있어요. 근데 액션을 눌러줘야지 한단 말이에요. 그 액션을 하는 데가, 관제탑 역할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우리 몸에. 여기 아니에요? 꼭 여기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우리 뇌죠, 뇌. 알아차리는 인지작용. 보고 듣고 알아차리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것을 알아차리냐 못 알아차리냐, 이게 우리 몸에 이제 병 중에서도 뭐 암, 치매, 이게 못 알아차리는 거잖아요. 인지작용이 없어지면 문제가 크지 않습니까? 이게 그만큼 중요해요. 대중 잡는 게 결국은 알아차리는 것이고, 취사하는 주의심, 우리가 했다는 것, 유념이 취사하는 주의심이니까 주의가 뭐예요? 물댈 주자, 뜯을 자, 생각을 들이대는 게 주의야. 응? 다 같은 뜻이겠죠. 여기 지금 보면은 4번에 보면 염두에 있지 말고, 무지성법에서 보면, 자선법은 그렇게 돼 있고요. 무지성법에서는 뭐라고 돼 있습니까? 공부할 때가 돌아온 것을 염두에 있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염두가 뭐예요? 염두에 있지 말고, 생각할 염자야 하고 머리두자. 그러니까 머리에서 일어나는 생각이, 인간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오만 생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원래 그게 인간의 특징이에요.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생각이 염두라는 거죠. 그 생각 중에서, 오만 생각 중에서 제일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이 염두요. 염두에 잊지 말고 끌리고 안 끌리는 대중만 잡아갈지니라 그랬어요. 거기서도 대중이 나오고.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그 문장 보고, 대형사님은 왜 이렇게 공부를 소극적으로 하시라고 했지? 공부할 때가 들어온 것을 염두에 잊지 말고 끌리지 말고 집중해가지고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쓰실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고, 끌렸는가 안 끌렸는가, 이거 지금 그것을 알아차리기만 하래. 그것도 그냥 대중만이에요. 그러니까 더 소극적인 거죠. 대중을 잡아갈지니라가 아니라 그냥 뭘 하려고 뭐 애쓰지 마. 내 마음에 지금 이 경계에 내가 지금 이게 끌리고 있구나, 안 끌리고 있구나. 일단 알아차리기만 하면 돼, 일단은. 그래서 그게 소극적인 게 아니라 진짜 그것은 공부를 지속 가능한 신앙 수행을 하기 위한 그게 현실적인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뭐가 해서 막 금방 이렇게 바뀝니까? 그리고 실제로는 어때요? 다 까먹어요. 제가 이제
유문제 의식은 왜 생겼냐면 제가 이제 대충 사실은 이제 이것을 한 10몇 년 전, 제가 한방병원에 있을 때니까 12년 전에 이 방법을 이제 알아가지고 그 생각에 너무 빠지니까 감각을 개발하자. 응? 이 좌뇌의 생각에 너무 빠져 있어서 우뇌를 개발하려고 그때 이제 하면서 이걸 지금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늘이 지금 이렇게 지금 잘 들으시라고 하는 뜻, 제가 말한 그 속뜻을 잘 집중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오감을 느껴주라. 응? 시각 보는 것을 잘 보고, 볼 때도 내가 본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들을 때도 듣는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응? 또 냄새 맡는 것도 냄새를 알아차리고, 먹을 때도 그 맛을 다 느끼고, 또 말할 때도 자기 목소리를 들으며 말하고, 또 전체적으로 자기 얼굴 표정을 알아차리는 이런 그 수행을 하라고 얘기를 이제 강조를 엄청나게 해요. 그래서 그러면 문을 열 때 문 이렇게 잡으면 그 손끝 감각이 있잖아요. 이게 촉각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다 이제 그거 뭐 쉬운 일 아니잖아요. 쉽잖아요. 그거 뭐 특별히 뭐 맨날 하는 일이고, 컴퓨터 자판을 치면 그 자판을 느끼라고 알아차리라고 하니까, 그 우리가 무지성법을 이 방법만 자상히 알고 보면 마취를 든 공장도 선언할 수 있고, 뭐 다 요즘 말로 하면 컴퓨터 자판을 두드리는 프로그래머도 선언할 수 있고, 뭐 이런 뜻이잖아요. 원리가 그 말이니까 그때 알아차리고 느끼고 있으면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무지선이에요. 그러는 것, 그 말을 대형사님께서 대중이라는 표현을 쓰셨다 이 말이죠. 그리고 대중이 아까 대강 이란 말도 뭐 그렇게 틀리지 않아요. 경전 공부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드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그랬죠. 그 대형사님도 그 생각도 안 했습니까? 경전 공부를 왜 대강 맞춰? 경전 공부를 확실히 마친 사람은 의드연마하기를 주의할 것. 이렇게 해도 될 거. 그게 더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시지 않았어요. 노는 시간이 뭐 있으면 경전 법규 연습을 해. 근데 경전 법규 연습하기를 토가 뗀 사람은 의드연마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막 채찍질하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고 경전 공부 연습하기를 대강 마친 사람은 의드연마하기를. 그 대강이 요즘은 그냥 대충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하지만, 대강이 대체와 강령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전법규 연습은 우리가 지향하려는 엄불교 이 정전에서 지향하려는, 대종사님이 지향하려는 그 대체 큰 강령, 삼학팔조 사은사요 이런 상, 이 교리도에 나오는 큰 대체와 강령을 그것만 파악하면 된다 이 소리에. 거기에 있는 세부 뭐까지 뭐 다 외우고 막 그런 데다가 쏟지 말란 소리죠. 왜? 물론 그거를 알아서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해서 뭐 시험을 봅니까? 뭐 학력고사를 봐, 수능고사를 봐. 그러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대체와 방향을 파악을 한다면은 이제 의도연마 이 이론상 본질, 대형사님 표현대로라면 삼합팔조 사은사요를 확실히 알고, 그 다음에 이론상 자리는 의도연마해서 그 자리를 관조로서 깨쳐오더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겠죠? 대강이나 대중이나 같은 뜻이에요. 대중. 그렇게 알아차리는 것을, 자, 아까 두 눈이 아니라 요 미간에 집중을 하면 한번 보십시오. 두 눈을 부릅뜨고 보면 금방 피곤해서 못 보죠. 근데 그러지 않고 여기다 집중해서 보면 두 눈을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눈도 부드러워지고 그러죠. 편안해. 오래 봐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요걸 의식을 여기다 살짝 두는 거예요. 미간의 의식을
10% 그냥 어려 있는 정도. 우리가 얼이라고 하잖아요. 얼이 바로 여기에요. 어려 있을 정도. 그래서 제가 옛날 그 대학교 입학을 1979년에 했어요. 그래 뭐 한 40 몇 년 전 얘기네. 43년 전, 4년 전에. 그래 학교에 갔더니 그 우리 학교가 그 저 불교 학교라 인도 사람들이 제법 보여요. 그 인도 사람들은 얼굴에 보면 점 찍어 있죠. 어디다 찍습니까? 여기에 찍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왜 저 사람들은 여기다 왜 점을 찍고 다니지? 그래 물어보고 싶었어요. 근데 물어보기 너무 쑥스러워 가지고 못 물어봤어요. 근데 그때 그 찍었던 처음 봤던 그 인도 사람 그 여자분의 모습은 지금도 그 이미지는 남아 있어요. 그게 굉장히 강렬했어요. 그래갖고 왜 그랬는지를 몰랐는데 이제 제가 이게 대중 잡는 공부는 결국은 그러면 하, 중, 상단전에 이 알아차림은 여기네. 네? 하단전, 중단전 이 기준으로 보니까 상단전이 여기니까 이 심청이가 빠져 죽은 인당수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당수라고 했는데 인도 사람들은 그 비밀을 이미 몇천 년 전부터 알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아예 그냥 뜻을 지금 인도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잖아요. 여기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점 하나 찍으면 이게 그 느낌이에요. 옛날에 단전에다가 파스 붙이고 느끼 있으면 우리 뭐 붙이고 있으면 집중은 안 하지만 뭔가 이렇게 뭐 있는 느낌 있죠. 그 정도 느낌만 가지라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너무 더 이거 과하게 하면 안 되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요새는 수치로 해야 좋아하니까 한 10% 정도. 10% 정도 느슨한. 그래서 대중을 대략적인 집중이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대략 집중은 실제 수행에 있어서는 실전에서는 대략 집중으로 해석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어때? 지금 앉아서 이제 들을 때 자 여기다 의식을 두고 단전에 기운을 주한다는 것도 다시 이제 또 더 조금 더 보면 자 하단전에는 딱 요게 비행기요. 비행기가 그 자리에 늘 있어요. 하단전은 늘 그대로 있어. 자 그러면 연료를 넣어줘야 하잖아요. 비행기의 연료가 우리 몸의 기운이요. 기운은 제가 보니까 도가에서 보면 이 하단전을 정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중단전을 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상단전을 신이라고 그럽니다. 정기신. 그래서 정기는 충만하게, 기운은 장대하게, 기장, 정충기장. 신은 신명, 영지, 공적 영지할 때 영지, 신령스럽게 여기에 의식을 두면 신령스럽게 알아지는 그 자리더라 이 말이에요. 정기신,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원래 정기신의 이론이 이게 들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네.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상, 중, 하 요 3단전이 있구나.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 하단전에 주한다는 것만 생각을 해서 이 중과 상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니면 해석을 잘못했다든가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보니까 자선이 별게 아니에요. 하단전에 기운 주에 있는 것을, 기운이 여기에 있는 것을, 이 기운이 요 하단전에 이렇게 주에 있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리고 마음을 먹고 상단전이 그냥 그 과정을 알아차리고 있는 거죠. 그러고만 있는 거예요. 이게 대중 잡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대중을 잡으면 저절로 이것은 이루어지겠죠. 근데 요거 하단전만 보고 있으면 중상은 연결이 안 됩니다. 뭐든지 작은 거 하나는 작은 그릇은 큰 그릇을 못 덮잖아요. 큰 그릇은 작은 그릇을 덮을 수 있지만, 그러니까 여기를 의식하면 저절로 이것은 저절로 돼요. 근데 우리는 하단전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중상은 연결이 안 됐다. 개발이 안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건 다음 주에 하려고 그랬었는데, 그 연불법에도 보면 거래가 없는 한 생각을 대중하여, 그때도 생각이라는 게, 대중이라는 게 한 생각이구나, 쉽게 말하면. 또 유념조목도
있을 유자 생각할 염자. 유념의 공덕도 했다는 한 생각을 놓지 않는다고 그 정단용사 법어에 보면 경의편에 나오죠. 자, 그렇게 되고 또 연불에서도 소리 없는 연불이라도, 소리 없는 연불을 이렇게 소리를 나무아미탑을 낼 수 있지만 소리 없이 하는 연불이라도 일념의 대중이 있고 보면, 그 한 생각이라는 대중이 있고 보면 거기에도 그 말이 나와요. 자, 그렇게 되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보면 방심이 되면 기운이 풀어진다고 그랬죠. 대중을 잡고 있으면, 그 대중만 잡고 있으면 선이 되는데, 만약 방심, 대중을 놓으면, 마음을 놓으면 대중이 없어지면 기운이 풀어지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곧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대중은 알아차리는 것이고 챙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음 대중, 취사하는 대중, 뭐 눈대중이라는 것도 뭐예요? 물건 보고 대충 어림 잡는다는 나쁜 의미가 아니고, 거기에 일단 대중을 잡으려면 관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걸 봐야 대중이 생기는 거니까. 자, 제가 또 이제 보니까 그러면 몸에 상중하 3단전이 있는데, 이 얼굴에도 3단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얼굴도, 이 코가 숨을 들이쉬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 몸에 심장폐로 들어가죠. 이 중단전으로 코가 중단전하고 연결돼요. 코는 그 중단전하고 바로 연결되는 요 몸을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입은 음식을 먹으면 그걸로 어디로 내려가요? 이 저는 하단전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몸이 상중하 이렇게 돼 있듯이 얼굴에 있는 그 각 기관도 이 상중하 3단전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공통점은 뭐예요? 이것만 언제나 그대로죠. 이것이 기준점이고, 숨 들이쉬면 일로, 입으로 먹으면 밑으로, 또 말을 하면 어때요? 어금니 이렇게 살짝 다물어 보십시오. 다물면 입이 하단전이기 때문에 이 하단전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몸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선할 때 침은 잘 안 생겨도 말을 하면 어때요? 이게 하단전하고 연결이 돼서 막 움직이기 때문에 독경해도 이 침이 많이 생기죠. 그 이치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상중하 3단전 얘기는 이미 다 나와 있는 건데, 이 얼굴에도 이 3단전하고 있고 3단전이 이 상중하가 연결이 돼 있다는 것은 저는 지금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뭐 책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못 봤고, 얼굴에 3단전이 이 상중하 연결됐다고 한 것은 저는 제가 세계 최초로 발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누가 최초가 아닌가 중요하지 않고, 결국은 이 치아, 이 전체 몸의 치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이 3단전주라고 그러죠. 단전주를 하단전에만 고집하지 말고 이 3단전주가 동시에 작용을 할 때 선도 잘할 수 있고 연불도 잘할 수 있고 바로 무시선으로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배우고 했던 것들을 다 통합할 수 있어요. 딱 하나로 딱. 그래서 대중이란 말이 유무념, 주의, 상식용 주의상, 일상성의법 다 맞아요. 근데 그 자체를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한꺼번에 탁 대체와 중용이라는 보따리에 딱 쌀 수 있는 단어가 대중이란 단어고, 그 대중이란 단어가 우리 몸에서 이 하중상, 얼굴의 상, 이 눈, 코, 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딱 하나로 다 꿰뚫어야 된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저절로 깨어있게 돼요. 저절로. 우리 주부에 보면 그러면 정신은 자선의 방법 6조에 적적한 가운데 성성함. 그렇게 되면 고요해지면서 성성해. 적적하고 성성하고 되죠. 또 성성한 가운데 적적하고, 이게
저절로 3단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왜 대중 잡는 건 다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중이라는 단어를 더 주목한 이유는 지속 가능한 수행이 돼야 된다는 여기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집중을 하면 지속 가능이 안 됩니다. 아침 좌선은 경기 없을 때니까 어떻게 보면 집중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죠. 낮에보다는. 근데 낮에 일상생활할 때는 다 잊어버려요. 자기 일에 막 집중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대중을 한 상태에서 어떤 일을 하든 요 축을 세운 상태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아침 좌선 때는 하단전에 기운을 주하는 것이지만 낮에 일할 때는 어때요? 그 일하는 것이 하단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이 하단전이에요. 이제 아침 좌선 때는 앉아 있으면 하단전이 대상이 되지만 낮에는 하고자 하는 일, 보이는 이 앞에 보이는 거, 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대상이에요. 하단전 이 대상의 의식을 주하되 그것을 대중을 잡고 있어야 우리가 실수가 적다는 거죠. 안 그러면 이제 나이 들수록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수행이 되어야 무시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가 해왔던 모든 수행을 지속 가능하게 하는 묘법이다. 언제 어디서나 3단전만 의식하면 된다. 절대로 좌선 따로 무시선 따로가 아니다. 따로 국밥이 아니고 뭐예요? 전조 비빔밥이다 이 말이에요. 예? 따로 국밥, 좌선 따로 무시선 따로, 따로 국밥은 우리는 싫어합니다. 우리는 전주 비빔밥. 그래서 전주 성공이란 말이 있죠. 온전하게 다 갖춰야 돼. 이 하단전만 하면 따로 국밥이에요. 이것을 단전에 주하고 있는 것을 대중 잡는 요 한 생각이 있어야 유념도 되고 다른 것이 다 되는 것이요. 자, 또 하나의 장점은 지금 여기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로. 여기다 주하고 있으면 과거로 돌아갈 옛생각 안 나요. 옛사랑 생각 안 납니다. 지금 여기인데 이게 여기를 떠나면은 이제 자꾸 옛날 그 좋았던 시절로 돌아가고 슬펐던 시절로 돌아가고 힘들었던 시절로 자꾸 돌아간단 말이에요. 돌아오라 소렌토로, 돌아오라 이 인당으로, 돌아오라 미간으로.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근데 여기 굳이 제가 인당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인당수란 말이 있어가지고 익숙해. 인당이란 말이 익숙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몸을 떠나지 않으므로 지금 여기에 피어 있는 봄꽃을 온전히 느낄 수 있다. 우리가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 앞에 지금 개나리, 신달래, 미선나무도 어저께 올려줬던데 꽃이 안 보이죠? 내가 생각에 빠져 있으면. 근데 딱 여기 이 축이 딱 세워져 있으면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온전하게 막 생생하게 생생약동하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자, 봄입니다. 이 봄꽃을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정말 이 좋은 수행법은 요 3단전주. 이것은 무슨 일을 하든, 그리고 사실은 이미 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가 그걸 이게 이 공부라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공부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이론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이제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내가 이 축이 세워진 상태에서 하게 되면 무시선이고 깨어 있음이 되는 거고, 깨달음으로 이제 이 깨달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그냥 방황이고, 그것을 알면 여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이 축을 세우고 일을 하게 되면 이 영생의 여행을 하는 하나의 지도를 나침판 항구의 등대, 배를 타고 가는 깜깜한 밤에 등대를 발견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 방법은 이것이 나는 대종사님의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을
다시 복원한 거죠. 이제 제가 만든 말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만든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뭐 얼굴에 3단전이 있다 이것만 제가 뭐 한 것이지, 나머지 말씀은 다 대종사님 말씀을 제가 재해석한 거죠. 다 복원한 것 뿐이지 새로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던 거 또 이 말씀의 바탕에서 정전을 새로 읽으면 그 말이 그 말이네 하고 새롭게 이 무릎을 치는 우리 교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